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제목이 어, 추천 물건은 아니에요. 추천 물건은 아니고, 예, 그 이제 요즘 제가 공매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오늘 조사하다가 이게 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돼서 예,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 저희가 이제 공매 주택 쪽으로 예, 주택 쪽으로 뭐 약간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거 딱 하나 뻔하죠.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이제 있을 때, 예. 보증금을 얼마나 인수하냐, 추가로 인수하는 부분 때문에, 예, 당해세랑 이제 조세의 법정기일하고 뭐랑 비교해요? 임차인의 확정일자랑 비교를 하죠. 예. 누가 더 빠르냐, 예. 법정기일은 기간이니까,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예, 법정기일이 빠른 부분이, 예, 얼마나 되냐, 빠른 부분,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00일이다. 300일 중에 150일이 임차인의 확정일보다 빠르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뭐예요? 2분의 1, 그 조세로 배분 요구한 거 중에, 조세로 배분 요구한 게 있죠. 그거 2분의 1을 낙찰자가 이제 인수하게 되겠죠. 예. 먼저 가져가니까, 임차인보다. 예. 그래서 결국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에서 그만큼 추가로 또 안아야 된다. 그죠? 예, 그거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제3명세를 보면서 예, 음, 보게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뭐야 추가로 인수하는 부분 계산하는 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산하는 거에서 물론 이제 그게 대략적인 계산이지 뭐 빠른 저기 정확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내가 계산한 거랑 탱코에다가 문의했을 때랑 그 차이가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차이 나봐야 뭐 미미한 차이, 이게 대세에 영향 안 차이. 승포파라님 반갑습니다. 대세에 영향을 안 미치는 금액인 줄 알았는데 오늘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계산할 줄 안다고 막 계산했다가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냥 계산할 생각하지 말고 탱커에다가 문의해서 우리 낙찰자 당해세나 조세로 인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하면 일단 당해세는 알려줍니다. 당해세는 왜냐하면 당해세가 이제 종부세가 껴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이제 그 채무자가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지금 공매로 나온 거에 대해서만 적용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우리가 따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당해세 같은 경우는 바로 알려줘요. 근데 조세에 대해서 물어보면 조금 이제 뭐 짜증은 아닌데 약간 이제 힘들어 합니다. 왜냐면 나머지는 다 조세잖아. 당해세 빼놓고. 그죠? 그럼 자기네들이 이제 오늘 물어봤는데 다 자기네들도 수기로 계산한다 하더라고. 예, 수기로 계산한대요. 그래서 조세가 엄청 많잖아요. 막 20개, 30개 있는데 이거를 다 알려달라고 하면 난감하겠죠. 근데 알려달라면 알려줍니다. 그것도. 예. 예. 얘네들 계산해서 전화 드릴게요. 전화를 직접 줘요. 오늘도 그랬고요. 해달라면 해줍니다. 해주니까 내가 계산할 줄 안다고 그것만 믿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걸 오늘 말씀 드릴게요. 자, 공매 물건 하나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61-98 골든벨 4층 402호 4층 4층 4층이니까 뭐 별로죠. 여기 엘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엘베가 엘베 있네. 엘베가 아니다. 엘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진에서 만약에 내가 임장 가기 전에 엘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사진으로 만약에 육안으로 이게 판별이 안 된다.
예,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축물대장 띄워보시면 됩니다. 네, 건축물대장에 뭘 띄냐면 보통 그냥 전유부를 띄거든요. 이 호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전유부라고 하죠. 예. 근데 표제부라고 있어요. 또 표제부. 예, 여기 건축물대장 있나? 여기 공면은 건축물대장 없네. 예, 표제부로 해서 정부 14 가서 공짜로 뜰 수 있으니까 표제부를 띄면 승강기 해가지고 뭐 있으면 한 대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그걸로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요 물건 앞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추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투룸이에요, 투룸. 예, 수유동. 수유동은 투룸이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죠? 보증금 1억 6천이 들어가 있고, 자, 전입일이 4월 17일이죠. 2004월 17일. 확정일이 2017년 3월 17일. 예, 확정일이 왜 한 달 빠르다 그랬죠? 예, 요거는 뭐예요? 계약일자죠, 계약일자. 예, 그리고 잔금을 보통 한 달 뒤에 치르죠. 예, 그러니까, 어, 그 계약서만 가지고 주민센터 가면은 뭘 해줘요? 확정일자는 받아줍니다. 확정일자. 그래서 보통 확정일자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한 달씩 빠른 경우가 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전입일이 이제 요건, 자, 대항력 판단하는 거는 전입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등기를 한번 볼게요. 예. 자, 등기부 볼 때는 일단은 맨 끝으로 가셔서 참고 요약사항 보시면 되죠. 예. 자, 답구에 보면은 압류, 압류가 있죠. 2018년 1월 3일, 요게 뭡니까? 요게 말소 기준 등기가 되겠죠. 예. 요 밑으로 다 소멸이고요. 예. 그래서 재산명세도 나와 있지만, 얘가 더 빠르죠. 말소 기준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을 갖고 있다. 대항 갖고 있고, 재산명세서의 상에는, 자, 배분 요구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배분 요구를 했어요. 자, 1억 6천 했죠. 자, 그러면 뒤에 쭉 뭐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이제 관해세, 조세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공매니까. 엄청 많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 종부세가 있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죠. 자, 종부세는 뭐다? 그 채무자의 거주지 주소를 보면 된다. 이렇게 서울특별시 어디 살아요? 성북구. 성북구니까 종부세는 국세죠. 당해세인데 국세인데 요거는 어디서 해요? 세무서, 성북세무서에서 하죠. 성북세무서. 성북세무서가 성북세무서 있냐 없냐? 있다. 성북세무서 있죠? 나왔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뭐다? 종부세다. 자, 종부세는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이거 당해세니까. 왜냐면 이게 5억이 다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 건물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어보면 종부세는 이거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알려주거든요. 하나만 계산하면 되니까 쟤네들이. 근데 이 종부세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다 조세죠, 조세. 그죠? 예. 그리고 이 강북구에 있는 빌라니까 종부세가 또, 저기 뭐야, 당해세 또한 재산세가 있죠. 그러면 어디예요? 강북구청에서 교부 청구하면은 신동환이 반갑습니다. 교부 청구 이것도 당해세죠. 강북구청 요거 당해세죠. 그죠? 강북구청 얼마 안 되죠.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거는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죠. 금액이 미미하니까. 그럼 금액이 보면은 성북세무서 5억 7천짜리가 있고 이게 문제예요. 중랑세무서 6억 5천. 이 6억 5천이라는 거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조세겠죠. 일단 소리새는 반갑습니다. 당해세는 아니지만 조세다. 법정기일이 있다. 그죠? 얘도 법정기일이 있고 나머지도 이게 좀 큰 게 있어요. 뭐 이건 건강보험이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 서울특별시에서 공매 친 것 같은데 얘는 5,100만 원밖에 안 되네. 일단 요 두 개가 금액대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거 얼마가 요 금액 안에서 낙찰자가 떠안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그래도 궁금하다. 그럼 방해세 요거는 종부세 이거는 그냥 바로 물어보시면 되고 자 조세 조세는 우리가 계산도 해볼 수 있다 그랬죠. 정확하진 않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네. 계산을 이렇게 뭐 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절대 이거 계산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떠안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요 날짜가 요게 총 며칠인지 계산을 해봐야 되죠. 2015년 7월 25일부터 2020년 10월 1일까지 이게 날짜로 계산하면 며칠이냐. 어, 너무 복잡해지나? 그냥 S로 할까요? 근데 뭐 엑셀을 좀 쓸 줄 알면, 엑셀을 좀 쓸 줄 알면, 일단 결과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15년 7월 25일부터 언제까지요? 2020년 10월 1일까지죠. 자, 2020년 10월 1일.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이제 날짜가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 결과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짠 하면, 지금 얼마예요? 1895일이에요. 기간이 상당히 길죠. 이기종 못할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길어요. 기간이. 그죠? 음. 요 기간이요. 일단 조세만 계산해 놓은 거예요. 1895일이다. 그죠? 예. 요 총 기간이 날짜로 그냥 일수로 하면 1895일인데, 그럼 여기서 이 1895일 안에서 요 확정일자보다 빠른 날짜는 얼마냐? 그죠? 요 확정일자보다 빠른 2015년부터 요 2017년 3월 16일까지가 이제 낙찰자가 떠안아야 되는 금액이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자, 2015년, 그대로 하면 돼. 자, 그죠? 2017년 4월 17일이죠. 2017년 4월 17일. 자, 이렇게 하면은 631일이 나오네요. 예. 631일 어치만큼 이제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얘가 6억 5,400이었죠. 그죠? 예. 6억 5,400이니까 예. 6억 5,400 맞나? 65억 4천이었네. 자, 6억 5,400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떠안아야 돼요? 예. 요 금액에서 그죠? 전체가 1895니까 1895분의 631만큼 떠안겠죠? 예. 계산하시면 되죠. 그럼. 예.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대략 나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2억 1,700, 2억 1,700 이만큼 떠안아야 돼. 예. 이만큼 떠안아야 되는 거로 나오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어, 문제가 아니지. 우리가 사실상 계산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자, 지금 유찰이 5번, 김민수님 반갑습니다. 자, 5번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5,175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요 금액으로 그냥 낙찰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그냥 채권자들, 그러니까 세무서나 뭐 구청이나 다 이 돈으로 배당받고, 우리는 뭐예요? 요거만 떠안으면 되는 거죠. 예. 전액 인수하면 되잖아. 예. 사실상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죠? 크게 뭐 계산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냥 내가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이 돈으로 그냥 다 채권자들 배당 받고 나 그냥 이거 1억 6천 떠안으면 된다. 인수하면 된다. 전세 끼고 사듯이. 그럼 우리가 내가 이 가격에 낙찰 받으면 얼마에 사는 거예요? 5,100만 원에다가 그죠? 1억 6천 더하면 2억 1,100에 그냥 내가 매입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실상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여기 입찰가가 좀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유찰이 됐으니까 이 정도 가격이지만 만약에 1회차 때 예, 내가 신권 때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그죠? 예. 왜냐면 이게 뭐 금액이 그죠? 떠나야 될 금액이 많으면 이것도 다 그냥 하고 또 전액 이거 전액 다 인수해야 되잖아. 1억 6천원 그죠? 그럼 이제 2억 6천까지 가겠지만 계산을 이제 뭐 우리가 좀 얼마인지 궁금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뭐 이렇게 이 금액이 나왔네.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떠안아야 될 내가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밖에 안 나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2천만 원. 예. 그럼 나 2천만 원만 떠안으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그 금액만큼 뭐 해가지고 입찰을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제가 오늘 그래서 예, 캔코에 전화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 다른 물건 내일 뭐 추천 물건 그거 때문에 내가 이제 한 건데 4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 내가 계산한 거랑 예, 4천만 원 차이. 이렇게 정확하게 나름 정확하게 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4천만 원 차이 나더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물어봤더니 뭐 요게 재산명세서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예, 사실 제가 계산하는 방법이 맞긴 하지만 그게 뭐 이렇게 뭐안 나온 부분도 있대요. 요 안에서. 근데 자기가 서류를 이렇게 보내줄 수도 없고 서류 또 뭐 있나 봐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거 조세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예, 걸린다 하더라도 힘들지만 자기네도 수기로 다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다. 예,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계산할 줄 안다고 해서 보고 그냥 계산 금액 딱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만 계산하고 들어가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거는 법정기일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뭐예요? 확정일자보다 이거 3월 17일구나. 꼭 전화하셔야 돼요. 빠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죠? 떠안아야 될 금액이 있겠구나라고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 짜잘한 금액이야 우리가 신경 안 쓰는데 보니까 뭐 5억짜리도 있고 6억짜리도 있고 2억짜리 있고 3억 뭐 억대가 있네. 그런 것들은 금액이 크니까 캠코에 전화해가지고 반드시 확인해라. 그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야 우리가 좀 그나마 입찰가 산정할 때 예, 음, 정확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깜짝 놀라서 한 400만 원 차이 나는데 400,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제가 계산한 게 뭐 한 8천 몇백만 원, 9천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5천만 원 차이 났네. 1억 4천이더라고. 그래서 근데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 저희도 번거롭지만 저희도 다 일일이 물어보면 계산해서 알려준다. 그죠? 수기로 계산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전화를 해줘요. 예. 얘네들이 해서 딱 계산 끝나면 전화를 해주더라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다? 캔코는 친절하다. 예. 캔코는 엄청 친절하다. 예. 그래서 그 전화하실 때 우리가 그 대표 번호로 제가 요거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대표 번호로 전화할 수밖에 전화번호 모르잖아요. 이게 조세정리 1팀 해가지고 여기다 전화하잖아요. 대표 번호거든요. 예. 근데 얘네한테 처음부터 전화해가지고 이 당해세 조세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 알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얘네들도 이 앞선에서 전화 받는 애들은 원론적인 얘기만 해줘요. 예. 김기용님 반갑습니다. 예. 신탁사도 친절한데 친절해요. 교보랑 농협은 친절하다니까. 교보, 농협. 수협은 잘 모르겠어. 수협도 친절했다. 수협은 잘 모르겠고. 교보랑 농협은 진짜 친절한 것 같은데. 얘네들한테 얘기하면은, 당해세는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는데 조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네한테 그거를 이제 알려달라는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이 물건 사건 번호 알려달라 그러거든요. 이 물건 번호. 예. 요거 당해세 그 낙찰자가 좀 하여튼 요 당해세 조세 담당 좀 알려달라 전화번호 그럼 연락처를 알려주거든요. 글로 다이렉트로 전화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걔네들은 되게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얘네들은 그냥 앞에서 1선, 예. 1선에서 그냥 1차 응대만 하는 애들일 뿐이고 2선에 있는 애들이 요 물건에 대해서 담당하는 실무하는 애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2선에서 하는 애들은 예, 자세하게 알려줘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다짜고짜 얘네들한테 막 왜 안 알려주는 게 따지지 마시고 예.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요 담당 예. 물건 당해세 조세 담당하시는 분 예.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전화를 돌려주기도 하고요. 예. 아니면 전화번호를 예. 미리 받는 게 좋죠. 전화 돌렸는데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항상 반드시 예.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물어보시면은 복잡하게 뭐 계산할 필요 전혀 없잖아요. 네, 저는 그냥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냥 우리는 이걸 딱 보고, 아, 낙찰자가 법정기일하고 네, 확정일자 비교해 보니까, 아,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금액이 좀 있겠구나. 그죠? 네, 그렇게만 알고 전화를 하시면 쉽게 쉽게 우리가 판단 내리기 아주 편하다. 네. 이게 뭐예요? 이거 막 최저 입찰가가 나중에 뭐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전화해봐야 돼요? 그런 거 전화할 필요 없잖아. 예. 1천만 원, 2천만 원이면 그냥 야 그냥 채권자 니한테 그냥 먹고 떨어져라 하면 되잖아요, 그냥. 예. 나 전액 인수할 테니까 예? 임차인 거 이거 전액 인수할 테니까 이게 이제 이거 유찰 이때도 10월 10일에도 유찰되면 이거 다시 나옵니다. 예. 다시 나와요. 예. 아마 이 가격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또 한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면 굳이 전화할 필요 없겠죠. 예. 얘 뭐 금액이 뭐 10억이 되건 100억이 되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 최저가에 뭐 2천만 원에 받으면 2천만 원 먹고 니네들 알아서 다 배당 받고 낙찰자는 그냥 요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예, 이런. 그럼 난 얼마에 사는 거예요? 2천에 낙찰받아 1억 8천에 그냥 사는 거죠. 예. 그죠? 예, 금액이 입찰 금액이 너무 낮을 때는 굳이 전화해 볼 필요가 없겠죠. 예. 그 입찰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된다. 예. 금액이 좀 크다. 하실 때만 왜냐면 많이 내가 떠나야 될 금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매 금액이 확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이게 만약에 뭐 입찰가 2억이다. 그러면은 아까 대충 계산해 봐도 하나만 해도 2억 나오는데. 그죠? 예. 그럼 2억 가지고 야 니네들 2억 가지고 먹고 떨어져 해도 이게 가격이 얼마가 되고 2억에 낙찰받아 3억 6천이 돼 매입가가 엄청난 차이죠. 예. 그때는 알아보셔야죠. 근데 입찰가가 뭐 2천, 뭐 1천 뭐 이러면 뭐 알아볼 필요 없죠. 예. 그냥 니네 먹고 그냥 알아서 1천만 원 가지고 알아서 배분 다 나눠 가져 이러면 끝이니까 낙찰자는 나머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탱커에 저도 좀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탱커에 전화를 예,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뭔가 예, 이런 거 좀 정확하게 보시려면 그래야 우리가 예, 예, 조세와 당해세를 모르시면 제가 동영상 올려놓은 거 있을 테니까 그거 보세요. 조세와 당해세 그 세금이에요. 세금. 구글에 당해세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예, 건물에 직접 부과되는 세금이죠. 당해세. 예. 이 건물이나 채무자한테 직접 부과되는 세금,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경목매 물건에 대해서. 예. 그죠? 예. 얘네들은, 대항력 여부, 예. 배당 순위 여부랑 이 당해세 조세는, 어, 대항력 여부, 뭐, 그런 상관없이 얘네들 느려도 뭐, 항상 법정기일하고, 예, 따진다. 등기 치는 그 날짜 아니에요. 예. 법정기일하고, 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 확정일자랑 예, 누가 더 빠른지 예, 다툰다. 예, 다퉈서 빠른 만큼 걔들이 먼저 가져간다.
그죠? 말소가 되는 게 말소는 되죠. 등기 자체는 말소가 돼요. 예. 말소 기준 권리 이한 다 말소가 되지만 예. 그렇다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금액이 없는 게 아닌 거죠. 법정기일이란 게 이게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 당해세는 뭐예요? 법정기일 같은 거 전혀 안 따지고 무조건 먼저 가져갔죠, 당해세는. 근데 올해 4월부터 바뀌었죠. 예, 당해세도 조세랑 예, 법정기일 가지고 같이 따지는 걸로 바뀌었다. 예, 그죠? 네, 그렇게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